당대표 당선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 특검팀이 김건희 씨 자택에서 발견한 클러치 가방 안에 있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아내였는데요.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는 김기현 의원의 해명은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저는 저기서 빡쳤어요. 돈 없는 사람은 얘기도 못 지킨다는 거냐, 김기현? 답을 한번 해보죠. 꼬리에 꼬리를 문 명품 수수 의혹, 그 시작은 여기였는데요.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번 아우,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셔야죠. 예예. 끊임없이 정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 중인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 받은 건 인정하지만 청탁 의혹은 없었다는 게 김건희 씨 측의 입장인데요. 오늘 특검은 수사 계획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회적 예의 차원 선물이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현재 의원. 이 해명에 대해서 박진영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짜 저런 백 수수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검사들은 뭘 했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예, 그 말부터 드리고 싶고요. 고맙다고 했잖아요. 전당대회 때. 고마움으로 준 거다라는 분명히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마움은 무엇인가? 김건희 씨의 정당법 위반, 선거법 위반, 즉 사인이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에 개입됐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농단의 의혹까지 있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예. 단순히 뇌물수수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힘에게 어떤 존립을 위반하는 큰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무 개입이 더 짙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예, 김동원 의원님. 김기현 의원이 빨리 해명을 내놨는데 사회적 선물이다, 예의 차원의 선물이다. 이렇게 해명해서 조금 공분을 산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해명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 글쎄요,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점이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된 이후에 이게 주고받고 거기에 메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 며칠 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며칠 뒤고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메모를 2년 반 동안에 보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우리가 무슨 선물을 보고 감사합니다. 무슨 생일 카드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보관을 하나요? 더더군다나 저렇게 아마 본인이 주고도 그 부인이 물론 주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신주단지 보이듯이 그거를 메모를 그대로 보관을 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돼 있는 게 저거는 석연치 않습니다. 지금 그러고 더더군다나 1차 압수수색 때 저거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봤는데 그 당시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 추후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끊어서 저거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일련의 사안이 글쎄요, 저는 앞뒤가 서로 이 선후 관계가 석연치 않다라는 의미에서 뭔가 또 다시 다른 내용이 쏟아져 나올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제 지역구인 청주에서 당에 꽤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 많은 그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당직자들이 이제 행사장에서 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 당원들 또 당직자들이 대통령의 부인한테 명품 백을 주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그러고 나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건강적인 상식에 이 궤를 뛰어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시점 면에서 적절치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별건 수사건 뭐든 간에 또다시 이 로저 비비에를 건네고 받으면서 이 메모지가 2년 넘게 보관을 한 말 못할 또 이 스토리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 그것은 뭐 어느 유불리를 떠나서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스토리를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예, 조기현 의원님, 이거 간단히 뇌물죄 성립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긴 한데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전당대회는 초기만 해도
김기현 당시 대표가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서서 실제 유력 후보를 하나하나 주저앉힌 결과로서 김기현 당시 의원이 대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거죠.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관여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대가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그 사후에 그 백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부정처사 후 수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일단은 그 특검은 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먼저 볼 건데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아주 나쁜 선례를 이미 검찰이 남겨놨습니다. 김건희 씨 그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 예. 배우자가 받은 것은 남편이 모르면 죄가 안 된다고 인정해버린 겁니다. 아마 이 사건도 그렇게 넘어가려고 김기현 의원 측이 저런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검은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서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브랜드가 이렇게 한번 나왔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잠깐만 좀 볼까요? 예, 지금 보면 디올백부터 시작해서요.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그리고 이유한 화백, 그리고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그리고 다음 장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다음 그래픽을 보면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 재킷, 그리고 로저 비비에까지 이 명품들을 뜻하지 않게 국민들이 브랜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뉴스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도 한번 짚어볼게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던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게 입금된 영치금이 6억 5천여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 연봉의 2.5배가 넘는 액수라고 합니다. 6억 5천만 원을 한 100일 정도 만에 모았다. 김기용 의원님,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 모금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네. 돈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꽤 네. 많이 모였네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영호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여름 어떻게 지나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구치소의 그 자리까지 갔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드라마틱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런 영치금을 보냄으로써 대통령의 그런 상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모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뭐 있겠습니까? 헌재에서 대통령의 어떤 자리가 파면이 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나 어떤 목적을 어떤 본인과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지지자들이 한 부분인데 저도 생각보다 많은 돈이 좀 모이지 않았냐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진영 의원님, 지금 김기용 의원은 뭐 이게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닐 거다. 왜냐하면 갇혀 있으니까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액수, 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행위죠. 아,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정부 때 조작 수사로 감옥에 갔어요. 갔는데 혹시나 다른 분들이 영치금을 넣을까 봐 사모님이 영치금의 한도액인 400만 원을 채워놔버려요. 그래서 다른 영치금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남들에게 이제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너무 비교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전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이나 규칙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영치금이라는 것이 감옥에 있으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가지고 뭐 사 먹을 거 사 먹어라. 쉽게 말하면은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인들이 PX 가듯이 나오는 밥이 마땅치 않을 때 좀 사 먹어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6억이 모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또 이걸 또 차단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정말 염치 없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는 법률인지 규칙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는 영치금이 과도했을 때는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국고로 환수되는 그렇게 좀 규칙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치금으로 들어왔던 것을 개인이 쓸 수 있도록 다시 통장으로 돌려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한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루에 2만 원씩 영치금을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6억 5천만 원을 다 쓰려면 따져보면 89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이런 계산도 나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또 하나 내란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을 일반 이적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반 이적 직권남용 혐의. 조기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이 그 공소제기 브리핑을 하던 박정 특검보의 이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수사에 참여한 검사로서 참담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 드론 평양 침투를 통해서 혹시 그런 게 아니야 정도였고 관련된 구체적 증거가 확보돼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었죠. 예. 그러니까 노상원 수천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다소 취약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특검은 여인영 사령관의 메모, 휴대폰 메모를 통해서 구체적인 일방 이적죄의 혐의 사실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을 잡아야 된다는 메모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무인기 궤적을 일부러 노출시킨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예. 이 명확하게 무인기 작전을 통해서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도록 유인하고 그걸 통해서 계엄의 명분을 삼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일반 이적죄고요. 그 과정에서의 군 드론 작전 사령관이라든가 여인영 방첩사령관 또 김영영 국방장관 이 셋 핵심적으로는 일반 이적죄고 뭐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범죄 사실이 예. 공소 사실만으로도 특정이 됐고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박정 특검부 역시 이 상황 자체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수사 검사로서 참담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기용 의원님, 사실 뭐 보수 정당 하면 안보, 네. 뭐 국방에 더 신경 쓴다라는 이른바 편견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춰봐도 뭐 박지영 특검보가 참담하다라고 표현할 만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드론 사령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군의 행태, 군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음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 무인기가 우리나라가 북한 평양에 이렇게 침투시킨 부분이 우리가 가만히 있던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용산 쪽으로 북한에서 무인기를 계속 보냈습니다. 비례 대응 원칙으로 했고요. 그리고 티가 나게끔 한다?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양 상공에 우리나라 무인기가 그냥 몰래 갔다 몰래 오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행태를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죄, 원래 지금 내란 특검에서 가장 하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외환 유치죄 아닙니까? 외환 유치죄는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이 통모하고 공모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가장 낮은 일반 이적죄인데요. 저는 역설적으로 특검이 무인기의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거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우리나라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떠서 평양으로 가는 여러 가지의 행로, 이 모든 것을 보여준 게 사실상 북에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기소했다고 하니까 재판 과정 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김동원 의원께 이것만 좀 여쭐게요. 오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서요.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계엄 선포한 직후에 계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 계엄의 심각성을 인지를 못했다는 방증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송미령 장관과 같이 난데없이 전화 호출을 받아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국무회의 내가 이게 의결 정족수 채우러 나를 부른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 얼마나 또 이 불안했겠습니까? 계엄, 이 백주의 대낮에 계엄 얼마나 불안에 떠는 것을 약간 좀 안정시킬 모역도 아이고 내가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라고 안정을 시키는 목적도 있겠지만 글쎄요 당시에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적절한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막상 해보니까라는 그 함의는 아주 치열한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하여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도 뭐 그렇게 잘 될지 몰랐지 그렇지만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 비상계엄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엄청난 무게의 그런 고뇌 이거보다는 훨씬 덜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연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도 잘 봤습니다. 오늘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수 토론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